우리가 아는 세종대왕은 완벽한 성군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상상하기 힘든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는 미스터리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주 나이든 궁인과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예상치 못한 진실 앞에서 세종대왕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세종대왕의 모습은 어떤가요? 한글을 만드시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백성을 사랑했던 완벽한 성군의 표상으로 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죠.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완벽한 이미지 뒤에 당시 사회적 통념을 훨씬 뛰어넘는 상상하기 어려운 미스터리한 관계가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주 나이가 지긋한 궁인과 맺었던 관계라면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상치 못한 진실 앞에서 세종대왕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수많은 역사적 기록 속에서 그의 위대함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지만 때로는 그 위대한 인물의 아주 사적인 영역에서 발견되는 작은 균열이 우리에게 더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모두가 아는 인물에게서 발견되는 전혀 새로운, 심지어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반전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흔들기에 충분하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세종대왕의 삶에 이런 의외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서 잠들어 있던 세종대왕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익히 아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들을 잠시 되짚어볼까요? 세종대왕은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군주셨죠.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것은 물론 치구기와 해시계 같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셨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하고 음악과 예술을 장려하여 문화의 황금기를 열기도 하셨죠. 그의 통치 아래 조선은 실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으며 그의 삶은 후대 왕들에게 모범이 되는 이상적인 군주의 표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함 속에서 우리는 한 줄의 의외의 기록과 마주하게 됩니다. 위대한 업적들로 가득 찬 그의 생애 한가운데 어딘가 어색하고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역사 기록 속에서 세종대왕에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한 명의 후궁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일반적인 후궁 간택 기준과는 거리가 먼 다소 나이가 많은 궁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완벽했던 성군의 이미지에 작은 균열을 내며 우리에게 깊은 의아함과 강력한 호기심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대체 어떤 연유로 세종대왕은 이러한 관계를 맺게 되셨을까요? 그 숨겨진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의문은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역사의 미스터리가 됩니다. 우리가 알던 세종대왕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인간적인 고뇌와 선택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그 진실을 찾아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의문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궁인 김씨라는 인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시대의 왕의 후궁을 간택하는 일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왕실의 권위와 존엄을 유지하고 나아가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꾀하는 실로 중요한 정치적 행위였죠. 대개는 젊고 빼어난 용모를 지녔으며 무엇보다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의 여인들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택되곤 했습니다. 왕실의 대를 잇고 왕의 곁에서 내조하며 품위를 지키는 것이 후궁의 중요한 역할이었으니까요. 마치 잘 짜인 한 폭의 그림처럼 모든 것이 정해진 틀 안에서 오차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 속의 궁인 김씨는 이러한 전통적인 기준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젊지도 않았고 특별히 내세울 만한 배경이나 가문을 가진 인물도 아니었죠. 오히려 당시 유교 사회의 통념상 후궁으로 간택되기에는 다소 많은 나이였다는 점이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강하게 흔듭니다.
도대체 어떤 연유로 세종대왕과 그녀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인 후궁과는 거리가 먼 그녀의 존재는 완벽한 성군의 이미지에 예상치 못한 작은 파문을 일으키며 우리에게 깊은 의문을 던집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도 적잖은 논란이나 의아함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놀랍게도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공식적인 역사 기록들은 이 궁인 김씨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혹은 놀랍도록 모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 혹은 당시의 사관들조차 이 관계를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고심했던 것처럼 말이죠. 정사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단 한 줄의 기록, 그 속에서 우리는 미스터리한 침묵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마저 감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의 불분명함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 관계가 지닌 특별한 의미와 복잡한 사연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과연 이 침묵 속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볼 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풀 결정적인 단서와 마주하게 됩니다. 궁인 김씨는 단순히 궁궐에 머물던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세종대왕의 사랑하는 아들 광평대군의 유모였다는 매우 특별한 과거가 있었죠. 유모란 왕자들을 직접 젖먹이고 어린 시절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며 양육했던 존재입니다. 단순한 보모를 넘어 친어머니와 다름없는 깊은 애정과 신뢰를 쌓아올리는 왕실 내에서도 특별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존재였죠. 왕실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유모는 왕자들에게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존재이자 정신적인 지지대 역할을 했을 겁니다. 어린 광평대군이 성장하는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그의 기쁨과 슬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나누었을 테지요. 하지만 세종대왕에게는 가슴 아픈 비극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광평대군이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평생을 함께했던 왕비 소원왕후마저 그의 곁을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한나라의 군주이자 성군으로서 수많은 업적을 쌓아 올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연달아 잃는 깊은 슬픔과 감당하기 어려운 외로움을 홀로 감내해야 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위험 있는 왕이었지만 밤이 깊어지면 홀로 남겨진 침전에서 얼마나 깊은 고독과 상실감에 잠겨 있었을까요? 그 거대한 슬픔 속에서 오랫동안 자녀들을 보살펴오며 가족처럼 지냈던 유모 김씨는 세종대왕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단순한 궁인을 넘어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와 정신적인 위로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아들을 품에 안고 길렀던 그녀는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존재는 세종대왕에게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선 깊은 정신적인 안식처이자 흔들림 없는 유대감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랜 시간 곁에서 묵묵히 자녀들을 돌본 헌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인 깊은 신뢰와 인간적인 연민이 이 관계의 본질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던 완벽한 성군의 모습 뒤편에 이처럼 인간적인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따뜻한 유대감이 숨겨져 있었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로써 우리는 세종대왕의 또 다른 훨씬 더 깊고 인간적인 면모를 비로소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한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면모는 그저 감춰진 일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성군으로서의 완벽한 이미지를 더욱 깊이 있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어주죠. 어쩌면 궁인 김씨와의 관계는 그분의 위대한 업적만큼이나 한 인간으로서의 세종대왕이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조선은 유교적 가르침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시대였습니다. 왕실의 법도와 예절은 그 어떤 것보다 엄격하게 지켜져야 했고, 특히 후궁을 들이는 일에는 가문과 나이, 품성 등 수많은 조건이 따라붙었죠. 젊고 덕망 있는 가문의 여인을 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에 나이든 유모 출신의 궁인이 후궁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파격적이고 어찌 보면 당시의 통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이러한 사회적 시선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결정은 단순히 권력자의 일탈이나 변덕으로 치부할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인간적인 고뇌와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테죠.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평생을 함께했던 왕비 소원왕후마저 병으로 잃은 그 깊은 상실감 속에서 과연 누가 세종대왕의 진정한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은 왕의 슬픔을 함께 애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왕의 침전 깊숙한 곳에서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독과 외로움까지는 온전히 헤아릴 수 없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오랜 시간 곁에서 자녀들을 보살피며 가족처럼 지냈던 유모 김씨는 단순한 궁인을 넘어선 의미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세종대왕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 관계는 세종대왕의 완벽한 성군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한 인간으로서 그분의 깊이를 더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왕의 자리에서도 지극히 인간적인 고통과 번뇌를 느꼈고 그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유대감을 찾아 나선 모습은 우리에게 더 큰 공감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세종대왕이 단순한 통치자를 넘어 시대를 아우르는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는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백성들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왕이자 한편으로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오랜 직위에게서 위로를 구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유교적 사회의 엄격한 잣대 속에서도 인간적인 유대와 신뢰의 가치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해석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종대왕을 단순히 역사책 속의 위인이 아닌 우리와 같은 희로애락을 가진 한 인간으로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평생의 반려자였던 왕비마저 떠나보낸 후 오랜 세월 곁에서 가족처럼 헌신했던 이에게 깊은 신뢰와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며 외로움 속에서 유일한 위로를 찾았던 세종대왕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완벽한 성군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고뇌하고 아파하며 사랑하는 인간적인 세종의 모습을 마주할 때 그분을 향한 우리의 존경심은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왕의 권위를 빌린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 인간으로서의 세종이 겪었던 지극한 고독과 상실감,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유대감이 만들어낸 너무나도 인간적인 선택이었던 것이죠. 아, 세종대왕도 결국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구나 하는 깊은 공감과 함께 그분의 위대함이 단순히 업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인간적인 깊이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성군의 가면 뒤에 감춰진 한 인간의 고독과 상실감,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유대감은 세종대왕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죠. 이제 우리는 그분이 궁인 김씨를 후궁으로 받아들인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결정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과연 이 선택은 단순한 일탈이었을까요? 아니면 성군이라는 칭호를 넘어선 한 인간 세종의 지극히 인간적인 고뇌와 사랑이 담긴 몸짓이었을까요? 이 관계를 단순히 왕의 권위를 이용한 일탈로 치부하기엔 그 배경에는 너무나도 깊은 인간적인 서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교적 이념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조선시대에 나이든 궁인을 후궁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왕의 채통과 권위, 그리고 사회적 통념까지 모두 거슬러야 하는 어쩌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선택이었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궁인 김씨를 곁에 두려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완벽한 성군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한 인간으로서의 깊이를 더해주는 결정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지척에서 왕자를 돌보던 유모, 광평대군을 잃고 비통함에 잠겼을 때 함께 슬픔을 나누었던 사람, 그리고 소원왕후의 임종을 지켜보며 깊은 상실감에 빠진 왕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존재. 궁인 김씨는 단순한 궁인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이해하고 공유했던 어쩌면 유일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라는 지위가 가져다주는 고독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
그 누구에게도 쉽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김 씨는 세종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진정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궁인 김 씨를 후궁으로 받아들인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평생을 함께했던 왕비마저 잃은 후 찾아온 지극한 외로움과 상실감 속에서 오랜 세월 곁에서 가족처럼 헌신했던 이에게 보낸 깊은 신뢰와 인간적인 연민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권위와 관습이라는 두터운 벽을 넘어선 순수한 인간적 유대를 소중히 여긴 세종의 따뜻한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백성을 굽어보는 성군의 모습 뒤편에 홀로 고독한 궁궐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인간 세종의 복잡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성군으로서의 세종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세종대왕이 겪었던 고뇌와 따뜻함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완벽한 성군의 이미지가 깨지는 충격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깊이와 따뜻함으로 다시금 그분을 존경하게 되는 감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아, 세종대왕도 결국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과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지점입니다. 그의 위대함이 단순히 훈민정음 창제나 과학기술 발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인간적인 깊이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세종대왕의 숨겨진 일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이 겪는 외로움, 깊은 신뢰, 그리고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진정한 유대감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위인에게서 발견되는 의외의 인간미는 역사를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수많은 기록 속에 묻혀있던 한 줄의 사실이 이대한 성군 세종대왕을 가장 인간적인 존재로 다시금 우리 앞에 세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때로는 그 틈새에서 발견되는 작은 이야기가 한 시대를 그리고 한 인물의 진정한 면모를 비추는 가장 밝은 등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